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도 핫포테이토입니다. 네, 또 뭐 안 된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들인데 예. 그거 뭐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작은 우주예요. 그런 것 그럼.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공권력과 우리의 규제와 룰은 어떻게 해야 작동하는지 되는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이 안에 완전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가 막 벌어지기도 하고 이 안에서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막 충돌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충돌을 하지. 근데 충돌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룰을 통해서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느냐가 얼마나 이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준이겠습니까? 이런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이댄 장순원 언더스탠딩의 기자님. 장순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대가 큽니다. 네. 아니 이렇게 잔뜩 부풀려놨어. 아니 장순원 기자 아니면 세상에 이런 걸 누가 취재를 해? 야. 오늘 무슨 사례입니까 도대체? 이건 또 뭐예요? 북아현 2구역? 이게 무슨 일인데요? 그 원 플러스 원이란 재개발에서 원 플러스 원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 받고 하나 더 준다? 네. 그러니까 땅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난 큰 집이 있었어 아파트면 원래. 종전에도 너무 큰 평수여서 재개발 원래 60평이었는데 재개발하고 났더니 120평짜리가 돌아간다네. 야 120평은 필요 없고 그냥 60평 두 개로 갖고 싶어. 네. 그게 원 플러스 원. 뭐 그런 비슷한 대충 개념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을 놓고 이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비 시장,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와서 그걸 네.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요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북아현 오우. 2구역에서 생긴 일인데요. 벌어진 복내초 일인데요. 옆이네요. 복내초역. 제가 여기 복내초도 아현역. 학교 나왔는데. 안승찬 기자를 낳은 복내초등학교. 네. 아무튼. 네, 북아현 2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처음에 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두 채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그 말을 이제 뒤집고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중간에 조합원들이 네, 다수가 소수의 넓은 평수 갖고 있던 조합원들한테 네. 그냥 말을 바꿔버렸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원 플러스 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조합원들은 반발하시겠죠. 그분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그런 결정을 내린 총회는 무효다. 그렇지. 라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수결로 결정하면 우리 삼성의 재산을 전 국민이 나눠 가집시다라고 국민 투표하면 당연히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조합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1 플러스 1 그 취소해도 된다. 취소해도 된다. 그 돌이킨 조합의 결정을 그게 맞다 이렇게 말 바꿔도 된다. 네. 그거 자세히 좀 얘기해 줘요.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앞으로 이 원 플러스 원 분양이 아예 사라지면서 재개발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 그걸 좀 갖고 왔는데 예. 아까 그 원 플러스 원 분양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뭐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주거 면적이 넓거나 그다음에 감정 가격이 높은 이 주택을 보유한 그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한 50평 되는 단독 주택도 재개발할 때는 입주 한 채, 빌라 10평, 뭐 5평짜리도 한 채 이러면 넓은 땅 가지신 분들이 좀 억울하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넓은 땅 가지신 분들은 재개발에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이 속도를 못 내니까 2013년에 이제 원 플러스 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간의 어떤 형평성을 보완하는 장치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땅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파트를 한 채 더 받을 수 있도록 예. 하되 플러스 원 한 채 더 받는 건 60제곱미터 이하 조그만 걸 하나 더 가져가라. 그럼 소형 공급도 좀 늘어날 테니까 예. 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큰 땅 가진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원 플러스 원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추가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법에. 그렇겠죠. 조합원들끼리 합의하면 그럴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관례상 거의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그 원 플러스 원을 조합원 분양가에 이제 공급을 해왔어요. 예.
그래야죠. 찬성을 할 테니까 나는 큰 평수 내놓는데 똑같이 하나 받으면 그러니까 10평짜리 억울할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가 30평짜리 하나 받는 그런 재건축할 때 네. 나는 2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 수 있지. 그럼 10평짜리 두 개 아파트보다 줘. 2개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 나는 두 개로 쳐줘라. 두 개 받을래 하면 그게 계산 정확한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조합이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엎어버린 거죠. 원래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조합 그러니까 큰 평수 가진 분들한테는 1+1을 주기로 했고 하나만 준다. 그리고 1+1을 주기로 했고 그렇게 분양 신청도 받았는데 갑자기 그 결과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제 뭐 조합원 간의 형평성하고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이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 다른 조합하고 비슷하게 처음에 1:1 1+1 분양을 약속했는데 여기가 좀 특이한 건 한 채는 조합원 분양가로 주고 예. 나머지 +1 한 채는 이제 일반 분양가의 90%의 가격으로 주기로 했어요.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비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좀 사연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추진한 지가 오래됐고 예.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 조합원들의 땅의 가격을 감정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그 종전 자산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예. 그때 가격을 기준으로 2022년에 그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매우 낮죠. 그렇겠죠. 당시에 네, 당연히. 옛날에 했으니까 옛날 그 감정한 가격을 가격 기준으로 아. 조합원 분양가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5구형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8사형 같은 경우에는 한 7, 8억 정도 할 거예요. 조합원 예. 분양가가. 근데 와. 이제 일반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 예상을 해보면 그 주변의 시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신매동 뭐 20억 지금 그렇지. 59형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하고 예, 그 정도 하겠죠. 84형 같은 경우는 한 17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절반이에요. 당연하지. 조합원은 일단 땅은 내가 내놨으니까 네. 사실은 건축비만 부담하면 아파트 한 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재건축 재개발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게다가 그러니까 옛날 시세로 했다니까 더 건축비 그렇겠지.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게 조합원 분양가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땅이 좀 부족하면 돈 더 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보통. 시세하고 네. 보통 예. 보통 근데 여기는 좀 상당히 낮은 편이죠. 50%밖에 안 되니까. 예.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그렇죠. 주변 집값이 예. 많이 예. 올라서 그런데 여튼 여기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1 1+1 조합원들한테 두 채를 다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웬만하면 다 조합원 1+1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싸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 +1을 주고 나면 일반 물량으로 돌릴 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사업성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합에서 이제 재량으로 판단해서 +1을 좀 그러니까 적정하게 아니, 제어하기 위해서 그걸 왜 재량으로 판단하냐고. 잠깐. 남의 사유자산을. 그러니까 그게 아니 예를 들면 사업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하지. 근데 처음에 조합원이 동의해달라고 해서 1+1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총회에서 땅땅땅도 했다면서요. 그리고 나서 땅 밀고 이제 해놓고 일 시작해놓고 나중에 와서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 어디냐는 중고나라 거예요. 당근 거래도 현장에 가서 딜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에 사고 팔기로 서로 사진 교환하고 갔는데 현장에서 이거 여기서 또 깎읍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애들도 알아요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좀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아니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1+1 조합원들이 반발을 하셨죠.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로 두 채 다 달라. 어. 그래서 서대문구청에다가 민원을 엄청 넣으셨대요. 예. 말 바꾸려고 한다고 네. 얘네들 좀 말려달라고. 아니 이거 딴 데는 다 조합원 분양가로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일반 분양가의 90%를 한 채를 주느냐. 그것도 중간에 조건 바뀐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예. 처음에 여기가 2009년에 했어요. 예.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어. 그래서 조합까지 설립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1이란 제도는 2013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합이 꾸려졌을 때 이 1+1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한 곳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게 약속이 중간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한 채 준다는 걸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부터 그걸 약속하고 정관에다 땅 박아놨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을 텐데 이제 1+1 준다고 했는데 그걸 얼마에 준다고 했는지 그게 명확하게 약속이 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두 채를 준다고 하고 네. 얼마에 줄지는 네. 얘기 안 그 했다. 명확하게 계산이 예. 특정이 알겠어요. 되지 않았던 알겠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 추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럼 당연히 1+1이면 같은 조건으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 그 1+1 조합원들의 생각은 그거였을 1+1 거예요. 주는데 100억에 사게 해준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조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반발하셨죠. 1+1 조합원들이 구청에다 민원을 넣고 했더니 구청에서 1+1
플러스 원을 하나 더 주는 건 조합의 재량이야. 근데 줄 때 일반 분양가의 90%뭐 이런 건 하지 마. 줄 거면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 분양가로 줘. 라고 구청에서 이제 합리적이네. 가이드를 줬어요. 예. 그랬더니 조합에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예. 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을 조합원 분양가로 주면 기존에 그냥 일반 분양가 90% 하니까 뭐 그냥 나는 좀 큰 평수를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받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 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겠죠. 네, 그런 분들이 대거 원 플러스 원으로 돌아서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조합의 수익이 일반 분양 수익이 한 2천억 정도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고 여기 조합원분들이 아마 1,200~300명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럼 가구당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 내 보니까 조합에서 원 플러스 원을 주기로는 약속했는데 그때 가격은 원 플러스 원 두 번째 플러스 원 찍기다시로 들어오는 애들은 일반 분양 조합원 가격이 아니고 일반 분양가의 90%. 그러니까 네. 일반 분양가보다 살짝 싼 가격으로만 받아가. 네. 그게 조합의 조건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조합의 다수가 그렇게 하라고 처음에 하라고 주장하는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원 플러스 원 받는 입장에서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두 개 줄 거면 둘 다 조합원 가격이지. 네. 왜 하나는 비싸게 받으라고 해? 거죠. 조합원은 조합원 가격에 받는 게 맞지. 맞지. 그래서 그걸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구청에서 야 그래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조합원 가격에 받아야지. 왜 마음대로 니들이 뭐 그렇게 해. 좀 이상하네. 노량진 수산시장이야? 시가로 마음대로 받게? 그렇게 왔더니 투표를 다시 해서 원 플러스 원은 그럼 없애는 걸로 하자고 결정했다. 는 얘기네요. 근데 그런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흥분하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 하기 때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기 전에 대지 지분이 10평짜리 빌라도 있고 대지 지분이 20평짜리 빌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지 지분 10평짜리 빌라와 20평짜리 빌라는 재산 차이가 2배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두 배. 그럼 2배 나는 사람이 2채 갖고 가고 1배 나는 사람은 1채 갖고 가는 게 맞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2배 갖고 있는 사람이 2채씩 갖고 가면 보니까 그럼 일반 분양으로 팔릴 게 별로 없네? 라는 이유로 야, 너 2개 갖고 가지 마라고 하면 이 사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는 오히려 너 한 채 토해내 한 후에 그거를 일반 분양에서 걷어들인 돈으로 엠빵을 하는 게 더 공산주의지. 그게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송해라는 게 조합은 머릿수로 항상 투표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총회에서 당연히 이제 총회에서는 한 채 가진 분들이 절대 다수니까 예. 그 조합 그 서대문 구청에서 가이드를 준 게 줄 거면 조합원 분양가로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1안 원 플러스 원을 준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로 준다. 2안 그냥 원 플러스 원은 주지 말고 한 채만 주기로 한다. 그렇게 바꾼다. 투표를 말 올렸다고? 이 두 가지 안을 올렸더니 이제 투표가 이제 당연히 말 바꾸는 쪽으로. 말 바꾸는 쪽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조합 그 원 플러스 원 조합원들이 법원에다 소송을 했어요. 법원에다 소송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1심 결과 나왔는데 네, 1심 결과는 조합이 아까 불행히도 판사님도 판사님은 조합이 한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아, 거예요. 그게 말 바꿔도 된다. 제가 신기하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 입장에서 다 자기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네. 일반 조합원은 안 주고 싶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2% 말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고 하지만 안 주고 싶을 거는 같아. 그래서 이걸 취소하고 싶어. 그래서 소송이 갔잖아요. 근데 판사가 보기에도 총회에서 아무거나 결정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결정이 어떻게 나왔을까가 퀘스천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가 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냈느냐가 이제 안 기자 질문입니다. 네. 아주 궁금해. 그 논리가 뭔지. 그 논리가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뭐 여기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겁니다. 조합원들의 주장이죠. 2주택 공급 취소한 거는 신뢰를 어긴 거다. 주기로 해놓고 중간에 말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 소송한 조합원들은 당연한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2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합의 재량이고 예.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게 관리처분 총회라는 거를 열었을 때 거기서 2주택을 주기로
원 플러스 땅, 원을 땅. 주기로. 원 플러스 원을 주기로 땅땅땅을 해서 총회에서 결의가 되면 예. 그때 주는 거다. 예. 예. 법원에서 그거는 그 관리처분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땅땅땅 해야지 원 플러스 원이 되는 인정이 된다. 확정되는 되는 건데.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관리처분 총회에서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열어서 총회 의결을 바꿀 수도 있다. 예. 주기로 했다가 안 주기로 할 수 있다. 음. 근데 다만 그 총회 결의가 그렇게 원래 그렇게 안 주기로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을 한 게 그 조합 원 플러스 원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해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건지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네. 그렇게 뭘 해서 살펴봐야 살펴본 게 이런 겁니다. 이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2주택 공급을 전제로 뭐 분양을 받게 된 경위라든지 이게 2주택 공급이 조합 정관에 반영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그 조합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조합이 예.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2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한 이유, 그다음에 2주택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과 2주택 공급을 신뢰한 조합원의 불이익 사이의 경중을,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그 2주택을 주기로 뭐 약속을 그 전엔 어떤 구두 약속을 하던 뭐 분양 신청을 받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2주택을 주기로 한 것처럼 사인을 냈는데 관리처분총에서 2주택 주는 걸 안 했을 때 예.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2주택을 받기로 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어겨서 위법한 게 되는 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살펴봐야 거예요. 되는데 저 네. 1, 2, 3, 4, 5 중에 네, 네. 5번만 살펴보더라도 네. 2주택을 공급받지 않았을 때 얻은 이익은 작은 평수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네. 2주택 공급을 신뢰한 조합원의 불이익은 당연히 2주택 공급을 신뢰한 조합원만 피해를 받는 건데 네. 저게 경중을 따졌을 때 그래도 많은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저렇게 다수결로 할 거면 네. 삼성그룹의 재산을 전 국민이 나눠 가집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경중을 따지면 전 국민한테 돌아가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판결을 저렇게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네. 얘기를 누군가는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요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5번 그 2주택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하고 2주택 공급을 신뢰한 조합원 사이의 불이익 사이 경중. 예를 들어서 원 플러스 원을 아까 낮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보다 거의 절반 가격인 조합원 분양가에 두 채를 주는 게 두 채를 줘서 조합 전체의 사업성에 타격을 주는 게 그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그 일반 분양가의 90%라는 게 자기네 사업성과 그 원 플러스 원 조합원들의 이해와 전체 조합의 수익성을 놓고 계산했을 때 대충 맞춘 건데. 그 정도로 맞춘 건데 그때 합의를 그렇게 했는데 합의를 했다기보단 조합에서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뭐 합의를 한 거죠. 합의한 예,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원 플러스 원 조합원들한테 그 조합원 분양가에 다 준다는 건 이 전체적인 계산이 다 흐트러진다. 갑자기. 네. 애초에 우리가 합의할 때가 우리가 법을 잘 모르고 합의한 거야. 그 얘기네요. 그다음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뭐 조합의 정관에 있어서 니네 그 조합원 원 플러스 원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분양가로 주기로 했다고 정관에 도장 박힌 것 내용이 박힌 것도 아니다. 예. 판사가 네. 보기엔 네. 바꿀 수 있다. 그 정도로 신뢰를 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이제 사업성이 흐트러진다는 조합의 주장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요 얘기 들으니까 살짝 애매해지네. 이야, 그렇다. 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기에 네. 요 정도는 총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렇죠. 관리처분총회에서 원 플러스 원을 취소하고 그 한 채만 주는 거를 결정한 걸 오케이 해준 거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 채만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예. 소수 조합원, 원 플러스 원 조합원들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긴 하지. 예. 그런데 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합의 노력이 있었느냐를 내가 봤더니 그 평형 변경의 기회도 주고, 뭐 다른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 플러스 원이 뭐 25평, 15평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예. 뭐 40평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아. 그렇게 해도 차익이 좀 남는 거는 이제 그 돈으로 예. 당연히 차익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기회를 고려했을 때 음.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이 결정이 지나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아. 많이 하냐.
뭐 줘봐야 그럴- 별로 그럴 통치 않은 걸 줬으니까 그럴 당연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는 이야. 포인트는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런저런 판결에서 실제적인 아주 원래 총회에서 약속한 그 재산상의 1+1의 계획보다 네. 크게 후퇴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너희도 약속을 깼잖니,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아주 원론적으로 봤을 때 1+1을 만약에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예. 그 뒤에 바꾸는 거는 모르겠지만 관리처분총회 이전에 했던 약속은 애매하다.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 정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바뀌었잖아. 어쨌든 말이 바뀌었으면 말이 바뀔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나는 내 말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나는 동의를 초래할게라고 할 수 있어야 약간 공평한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일단 도장 받으러 온 다음에 도장 찍으셨죠? 한 그치? 다음에 약속을 살짝 바꾸면 그래. 그건 좀 억울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손가락에 가락지 끼면 땡이야. 뭐 이거야? 아니잖아.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걸 바꿀 수 있을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번 법원의 판결이 그 예를 들어 다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과 그 과정을 좀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조합원들이 이 2주택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보고 공급했을 때 이익과 하지 않았을 때 경중도 보고 뭐 그 조합 정관에 그런 약속들이 담겨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그렇게 1+1 공급을 취소한 결정이 뭐 1심 행정법원에서 봤을 때는 뭐 동의할 만하다. 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라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그래도 이 판결이 시그널이 총회에서 하여튼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예를 들면 지금 느낌이어서 부가현 구역처럼 지금 조합 정관에도 그런 약속이 없고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1+1 공급하기로 그것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기로 이제 이미 그렇게 약속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예. 그런 사업장에서 우리도 부가현 이 구역처럼 이 1+1 바꾸면 수익성이 올라갈 텐데 이거 한번 엎어볼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뭐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해도 네. 말씀하셨던 관리처분 총회 네. 맨 마지막 총회 땅땅땅이 어떻게 될 때까지는 네. 나는 함부로 동의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근데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네. 재건축은 조건이 정해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하고 분배하기로 결정함. 이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찬반 투표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로 그냥 가는 그걸로 거지. 이제 재건축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총회라고 하는 게 찬반 투표를 이미 끝낸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럼 찬반 투표를 해서 찬성 반대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조합원 총회에서 네. 조건을 바꾸는 식으로 결의를 해버리면 네. 순서가 안 맞죠. 당연히 조금 적어도 같은 날 해야지. 그럼 같은 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조금 저도 좀 그 부분이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조합에 이제 그러니까 조합 정관에 넣는다는 건 조합이 출발할 때 예. 1+1을 조합원 분양가로 주기로 약속한 거다라고 예. 구두로든 뭐든 이제 합의가 됐을 때 정관에 담기는 건데 예. 이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은 특수성이 좀 있고 저 절차를 몰랐다. 그러니까 조합 정관 안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그게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는 전제 조건이었으면 아마 정관에 담겨 있었겠죠. 이게 재건축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구청 공무원이 듣다- 해줬어야지. 난 들으면 들을수록 재건축 재개발은 너무 이해관계자가 많고 게다가 예를 들면 인프로가 맨날 얘기하듯이 재산권에 비례해서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머릿수로 있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자본의 논리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쪽수의 논리가 약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쪽수의 논리는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반영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충돌의 문제가 늘 있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다 처음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막 난장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난장판일 수밖에 없지만 구청이 너희들 사유재산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모드였으면 구청한테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닌데 사사건건 도장 찍고 간섭하고 규제하고 할 건 그걸 하면서 네. 이런 분란이 나지 않도록 이거 그럼 너희 합의한 거 정관에 넣었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안 하면
그게 무슨 구청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사회가 다 이런 분쟁을 앞으로 없애려면 당연히 구청 직원이 이런 걸 해줘야지. 각자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다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근데 이제 이런 부가현 2구역의 예.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넓은 땅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조합 설립 동의할 때 그러겠어요. 정관에 그걸 넣으려고 하실 거고 엄청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혹은 같아요. 이제 거기 1+1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조합의 정관이 있거나 관리처분 총회에서 이 1+1을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데만 투자를 하시겠죠. 그러겠어요. 이게 알려진 다음엔. 야, 진짜 2% 근데 여기는 제가 보기엔 약간의 특성이 있는 게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예. 그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와 맞춰서 좀 높이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작업을 또 하지 못한 또 특수성이 있다고 워낙 하더라고요. 싸니까. 네.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낮잖아요. 아. 근데 일반 분양가는 뭐 17억, 18억 하는데 거의 절반 가격이네.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지.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화가 날 수도 있죠,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화가 나는 거가 뭐 심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지금 화가 났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은 분양가는 정해져 있고 다른 거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러니 얘는 예전에는 내가 10평 얘가 20평 할 때는 재산 차이가 2억밖에 안 났는데 지금 나중에 하고 나니까 재산 차이가 20억이 나네.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기분이 안 좋다고 법대로 안 하고 막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명분이야 왜 없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약속은 지키고 법은 법대로 하고 절차는 절차대로 가야지. 네. 중간에 그렇게 다수가 쪽수로 밀어붙인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수의 행포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법원에선 그 다수 아니라고 한 거니까. 아니라고 한 거다. 아니라고 한 거니까. 1심에서는 최소한. 내가 보기에 네. 억울하면 네가 판사해. 나는 1+1이 가격을 낮추려고 한 거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1+1은 조합의 재량이다. 그리고 조합의 재량이고 조합이 그거를 이제 조합원의 민의를 받아서 관리처분총회에서 그걸 결정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네. 야, 뜨거운 우주가 이슈다. 있네. 뜨거운 우주가 이슈다. 있어. 야, 이 안에 우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왜 단어가 있어. 제 장순원 기자한테 재개발 재건축 책 쓰라고 했는데 자꾸 안 쓰고 버팅기고 있어요 지금. 어? 책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매번 이렇게 취재 보내고 맨날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뜨겁네. 뜨거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는 결국 조합원들은 여기다 땅을 넣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어. 땅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사업을 다 알아서 한 후에 그러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하고 손해 나면 땅 지분에 비례해서 돈을 넣고 이게 분담금. 이익이 나면 땅 지분에 비례해서 수익을 나눠 가지면 심플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무슨 조합원 분양가 따로 있고 일반 분양가 따로 있습니까? 왜 따로 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머리 한 사람당 하나씩은 줘야 다들 동의를 하니까 뭐 하나씩 주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막 계산이 엉터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동의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야. 아니 내 재산이 5평짜리인데 5평짜리만 가져가야지. 어. 왜 10평 있는 사람한테도 1.5개만 가져가라고 하냐는 거지. 그게 여러분 그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하는데 네 옳습니다라고 하니까 봐요 올 테니까 빨리 쭉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인민재판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기로 해놓고. 네. 자 여기까지. 네. 네. 장순원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요즘 이렇게 2%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순원 기자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시죠? 네. 채팅창에서 왜 자꾸 장순원 괴롭히냐고 하는데 그래 저는 오늘 또 술 먹는다고 막 채팅창에 올라왔잖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네. 장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